한국 현악기의 세계, 이번 시간에는 해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금의 유래, 참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에서 해금은 아마 한 고려 때부터 연주된 악기가 아닐까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 안타깝게도 이 정확한 연도나 또는 그 유래를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악기는 중국의 중원 이북에 있었던 해 부족이 즐겨했던 악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중국의 당나라, 송나라 시대를 거치면서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각각 소각, 민간의 음악으로서 널리 사용된 악기입니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악기류에 호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특히 두 줄로 연주한다고 하여 이호, 두 이자입니다. 이호, 중국 발음으로 읽으면 얼후가 되겠죠. 얼후 하니까 이제 많이 이렇게 들어본 이름이죠. 그렇게 불렀고, 또 이 얼후를 경극에서 사용을 하면은 그 베이징의 직입니다. 그래서 징후, 경호라고도 불렀고요. 또 야자 열매를 이 공명통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자에 야자 써서 야호, 예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파생 악기를 만들어 연주한 것이 이런 호 계열 또는 이렇게 해금처럼 연주하는 이런 악기 계통이 되겠습니다. 악학개범, 우리나라 조선의 음악과 관련된 백과사전 같은 그런 책입니다. 이 악학개범에는 해금을 당나라에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명에는 또 당나라에서 왔지만 향악에 연주한다. 이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즉 향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땅에서 연주한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당나라에서 왔지만 우리나라 음악에 주로 연주한 악기,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악기가 바로 해금입니다. 그런 주석이 악학개범에 써 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일찍이 해금은 우리나라의 민간을 중심으로 연주된 악기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해금은 구전 작품 또는 문학 작품에서 깡깡이, 깽깽이, 앵금, 행금, 해금, 해적 이렇게 다양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깡깡이, 깽깽이 같은 경우는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특유의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 악기의 특성을 반영한 이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민간에서의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그 이름을 비하해서 부르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깽깽이 같은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일정 시기에 해금을 연주하는 거린 연주자들이 악기를 들고 다니면서 연주했던 게 바로 해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유래된 이런 깽깽이 같은 이런 표현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친숙하고 우리의 삶과 가까이 닿아 있는 그런 악기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궁중에서뿐만 아니라 풍류방 합주 또는 거린, 풍각쟁이, 민간음악의 악사, 또 무속음악의 악사, 이런 다양한 계층에 의해서 연주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연주 환경에 적응되었고 또 애용된 그런 악기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금의 재료와 각 부위별 명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해금은 가장 아래에 소리를 울려줄 수 있는 공명통이 있고요. 그 공명통에 수직으로 길게 이렇게 나무가 꼽혀 있습니다. 대나무인데요. 그 대나무 입죽이라고 하고 또 이걸 연주하는 활,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소리가 울리도록 만들어진 통은 단단한 나무를 통해 만듭니다. 이 통의 한쪽 면에는 얇은 나무가 또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통형의 이렇게 공명통이 붙어 있고요. 거기를 한쪽은 막은 거죠. 이 막은 얇은 나무가 붙어져 있는 요 부위를 복판이라고 합니다. 우리
광화문 한복판 이렇게 얘기하듯이 한복판, 예, 배 복자입니다. 그래서 이 배처럼 딱 막은 이 판때기가 있는데 이 판은 오동나무를 매우 얇게 갈아붙입니다. 나무를 아주 얇게 갈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렇게 탁, 나무가 이렇게 얇은 막처럼 얇은 나무가 있어요. 그거를 톡톡톡 치면 무슨 소리가 나죠? 그래서 뭐 이런 정도가 소리가 날까요? 네, 아주 얇은 소리가 나는데 그 얇은 소리를 공명에서 나온 소리의 울림통, 그 진동 역할을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얇은 판으로 진동을 잘 전달해서 해금통 안에 있는 소리가 밖으로 잘 퍼져서 우리 귀로 전달되는 그런 과정을 겪어서 악기의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세로로 이렇게 길게 서 있는 나무, 대나무고요. 아까 입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입죽은 해금의 공명통 바닥에 있는 공명통이 있고 바닥에 또 금속장치가 하나 있어요. 그 금속장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에 있는 이 금속장치는 주철이라고 불리는데요. 철근이니까, 철덩어리니까 당연히 중심을 잡기에 유용하겠죠. 해금은 총 2줄밖에 없습니다. 네. 이 2줄의 장력을 조절하는 장치, 이거를 주화라고 하는데요. 해금 공명통, 입죽, 활대가 있었죠. 이 입죽과 입죽의 꼭대기에 이렇게 2개, 뭐가 이렇게 확 박혀 있습니다. 그 박혀 있는 것들을 주화라고 하는데 이렇게 손으로 이거를 조이게 됩니다. 그러면 줄이 감겨 있으니까 이렇게 감겨 있는 줄을 이렇게 감으면 예, 끄끄끄끄 하면서 예, 장력이 세지겠죠. 그러면 뭐 활을 연주했을 때 북북 소리가 안 나던 것이 꾹꾹꾹꾹꾹 하면 꾹꾹 소리가 나겠죠. 예, 그런 그 장력을 유지해 주는 장치, 장력을 조절하는 장치, 이거를 주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입죽의 윗부분에 보면 구멍이 이렇게 나 있는데요. 그 주화를 꽂는 자리입니다. 마치 비녀처럼 꽂고 이 주화를 돌려서 장력을 조절하는데 거기에도 그냥 나무만 꽂으면 이게 잘 고정이 될까요? 아니죠. 그 송진 가루를 묻혀 놓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뻑뻑하게 해 놓는 거죠. 그래야 풀리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송진 가루를 붙여서 뻑뻑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주화, 구멍이 있고 요 돌리는 장치는 주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해금의 악기 특성 중에 하나는 바로 활을 사용한다는 점인데요. 활은 말의 꼬리를 사용합니다. 그 꼬리를 염색하고 또 여기에 송진을 발라서 마찰력을 높입니다. 그리고 대나무 활대, 말꼬리를 이렇게 머리카락처럼 쭉 놓고요. 이쪽 끝을 묶어 놓겠죠. 네. 어디에다가? 역시 얇은 대나무에다가 묶어 놓습니다. 네. 그 대나무, 그리고 꼬리, 털, 요거를 합해서 해금의 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의 꼬리를 다른 말로 말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말총을 해금 아까 2줄 있었죠? 그 2줄 사이에 끼워 넣습니다. 금방 얘기한 걸로는 대나무가 있어서 어떻게 들어갈 구멍이 없는데 어떻게 끼죠?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해금의 그 활이라는 그 끝에 이렇게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뺐다가 끼웠다가 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어서 말총을 구멍 안에 넣어서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줄밖에 없는 이 줄 사이에 딱 끼워서 2줄과 이 말총 사이에 이 마찰력으로 연주하는 것이 해금 연주 방법의 아주 기본적인 어떤 물리적인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냐? 아닙니다. 해금의 2줄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주화로 아까 묶었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보면 Y자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연주를 하다 보면 이 2줄이 어느 정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 위에 이 2줄의 간격을 조절해주는 산성이라는 끈을 또 하나 묶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해금의 2줄을
가지런히 모아주는 그리고 또 잎죽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아까 그 대나무 있었죠? 대나무와 두 줄 사이의 거리를 잘 유지해 줄 수 있게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장치가 바로 산성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해금이 소리가 날 것 같은데요. 불행히도 소리가 안 납니다. 자, 여기서 뭐가 또 필요하냐? 해금을 정말 장력을 유지하는 그 가야금 거문고의 예를 들어 안족과 같은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줄과 줄 양 끝에는 연결을 했는데 가운데에 뭔가 한 개를 더 줘야 장력이 유지가 되겠죠. 해금은 이게 이렇게 된 거문고 가야금처럼 가로로 된 게 아니라 세로로 이게 옵니다. 그래서 줄이 있고 이 장력을 유지할 수 있는 쬐끄만한 바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이 바가지는 그 코미디 프로에 나오는 머리 이렇게 깨는 그 박입니다. 1박 2일에 나오는 그 바가지인데요. 거기에 뿌리 부분을 이렇게 갈면 요만하게 아주 작게 만들 수 있겠죠. 그 작은 장치, 비록 굉장히 작지만 이 장치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복판을 진동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은 장치를 사이에 두고 복판과 이 해금의 두 줄, 요게 진동을 일으킵니다. 그거를 바로 원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해금의 다양한 이런 작은 장치들이 모여서 결국은 해금의 소리가 나게 하고 그 소리가 생각보다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기는 비록 공명통 하나에 줄만 하나 달려있는 악기 같아 보이지만 그 소리가 굉장히 멀리 퍼져나가는 그런 악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해금을 직접 손에 쥐고 그 자세를 취한 다음에 연주자가 해금의 소리를 내는 시범을 여기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금이라는 악기는 우연하게도 악기 분류 방법 중에 하나인 팔음을 모두 갖춘 악기입니다. 악기 팔음이라는 거는 악기를 만드는 8가지 재료를 얘기를 하는데요. 금석, 사죽, 포토, 형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금속은 명확히 보이죠? 금속 악기 아래에 있었던 감자비, 주철, 거기가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품, 이 금속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석재들, 즉 돌입니다. 해금과 잎죽이 연결되는 부위에 보면 예전에 옥으로 만든 이런 뭐랄까요, 반지, 지구는 너무 두꺼운 이렇게 실린더 형태, 원통 형태의 부품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를 옥으로 만들었습니다. 요새는 나무로도 만들고 뭐 또 다양한 자료를 플라스틱으로도 활용을 하는데 원래 재료는 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옥 부위가 돌이었던 거죠. 그래서 돌이 들어가 있고요. 또 공명통 안쪽에 색깔을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쪽에 돌가루를 발라서 소리가 윤택하게 나도록 도와주는 장치, 이런 것도 석재를 사용한 예시가 되겠습니다. 또 당연히 해금은 명주실로 만들죠. 해금에 두 줄밖에 없지만 그 두 줄이 바로 실, 사, 명주실입니다. 그리고 대나무가 수직으로 서 있죠. 역시 죽, 대나무가 되겠고요. 그리고 활, 아까 그 말총을 꽂아놓은 활도 대나무입니다. 그 다음 흙, 토입니다. 토는 송진을 얘기하는데요. 송진은 소나무에서 떨어뜨리는 진을 얘기합니다. 이 진을 말려서 어디에 묻히게 되면 뻑뻑하고 마찰력이 높아지는 그런 재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해금의 말꼬리, 해금의 활에 있는 말총에 이 송진 가루를 묻히게 되는데요. 어떻게 묻히냐면 고체로 되어 있는 송진을 슥슥슥슥 계속 문지릅니다. 그러면 그 말총에 송진 가루가 묻어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그 해금의
말총과 그 줄 사이에 끄 하는 이 마찰력을 길러주는 그런 재료입니다. 그래서 이 송진이 바로 토, 흙에서 나온 성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혁이 있는데 혁은 가죽이죠. 해금의 활 끝에 손잡이, 여기는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석, 사죽, 포, 토, 혁. 그 다음 목이 남았죠. 목은 해금의 복판, 오동나무 얇게 간 그 복판이 바로 나무입니다. 금석, 사죽, 포, 토, 혁, 목까지 들어있는데요. 사실 한 개가 더 있네요. 주화. 아까 이렇게 감아주는, 줄을 감아주는 그 주화 역시도 나무로 만듭니다. 이와 같이 악기를 만드는 8가지 재료가 공교롭게 해금에 모두 모여 있어서 악기 보통 설명할 때 대표적으로 이 해금으로 모든 악기 설명을 끝냅니다. 왜냐하면 가야금 한 대에서 설명할 수 있는 거는 뭐 나무와 실과 뭐 몇 가지 재료인데요. 해금은 공교롭게 8가지 재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8가지 재료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악기로서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악기가 바로 해금입니다. 이상과 같이 해금의 특징, 생김새 등등 다양한 면모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해금의 연주 방법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